아이를 키우는 동안 언제가 가장 힘들고 벅찬 시기일까요? 아기가 커가는 시기마다 각각의 고충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말을 못하는 신생아 때가 가장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초보 엄마가 꼭 알아야 할 신생아 응급 상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의 체온은 평균 37도 정도 되지만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아이의 기초 체온이 얼마인지 체크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보통 낮에 잘 놀다가 밤중에 열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떨어진 면역력을 잠자는 사이에 높이는 과정에서 열이 나는 정도는 기저귀나 옷을 걷어주는 정도로도 체온이 내려갑니다. 보통 아이가 열이 나면 미지근한 물로 적신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거나 해열제를 먹여서 열을 내리는데 신생아를 포함한 생후 3개월 이하의 영아에게는 이런 처치에 앞서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다만 즉시 병원에 가기 어렵고 매우 높은 열로 아기가 힘들어할 때에는 타이레놀 시럽이나 좌약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스스로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신생아는 급작스럽게 열이 오르거나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늘 주의해서 관찰을 해야 됩니다. 대개는 한 38도 정도 이상인 경우에는 걱정해야 되고 평소보다 한 2도 이상 올랐다 생각하면 신생아의 경우에는 즉시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신생아가 열이 나서 응급실에 올 경우에는 먼저 여러 가지 발열의 원인이 될 만한 상황이 무엇이 있는지 물어보게 되고요. 대개는 발열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피검사, 소변검사, 뇌척수액 검사 등 많은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3개월 이하 영아에서 열이 있는 경우 약 10%에서 15%에서는 심각한 세균 감염이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생아는 전혀 아파 보이지 않더라도 38도 이상의 열이 있는 경우에 실제로 약 7% 정도는 세균 감염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므로 더 주의해야 합니다. 한밤중에 온몸을 웅크리고 주먹을 꽉 쥔 채 얼굴이 빨개지도록 힘을 주면서 자지러지게 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증상이 주 3일 이상, 최소 1주 이상 지속되면 영아산통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영아산통은 생후 100일 정도까지 지속되는데 그 이후엔 차츰 좋아집니다. 영아산통은 아직 명확한 이유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위와 장, 방광 등이 수축되면서 아기가 불쾌감을 느끼는 건데요. 이럴 때는 품에 안아주거나 배 마사지 등을 통해서 배를 따뜻하게 해주면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치료로도 호전이 없어 병원에 방문한다면 진찰 후 일시적으로 특수한 분유와 유산균을 처방해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런 치료가 모든 아기들에게서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드물지만 이렇게 자지러지게 우는 증상과 괜찮은 증상이 반복되는 경우 장중척증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특히 구토와 혈변이 동반되는 경우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신생아에서 황달은 적혈구에 햄이라는 물질이 대사돼서 생성이 되는 빌리루빈이라는 물질이 성인에 비해서 신생아에서 더 많이 생기고 이를 대사하는 간의 대사 능력이 덜 성숙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신생아의 한 60% 정도는 이거를 겪게 되는 흔한 증상이고요. 보통은 생후 한 2, 3일부터 한 일주일 사이에 생겼다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갓 태어난 아기에게부터 황달이 있거나 2주 또는 4주 이상 오래 지속된다면 다른 병으로 인한 황달은 아닌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다만 모유만 먹는 아기의 경우에는 한 달 넘게도 황달이 갈 수 있으니 이럴 경우에는 다른 나쁜 경우와 감별이 필요합니다. 신생아가 38도 이상의 고열이 날 때 경련을 일으키거나 힘이 없고 축 늘어지거나 구토나 설사로 인한 탈수 증상이 있을 때 또한 담즙이 섞여서 초록색으로 구토를 할 경우에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체하지 말고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병원에 오실 때는 평상시에 아기의 기초 체온이 있는 육아수첩을 꼭 지참하시기 바라고 토사물이 묻은 옷이나 기저귀를 함께 가져오시면
원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생아의 증세별 대처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막상 아기가 아프면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기 마련이죠. 이럴 때를 대비해 응급상황 매뉴얼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지금까지 건강플러스였습니다. 대개는 한 38도 정도 이상인 경우에는 걱정해야 되고 평소보다 한 2도 이상 올랐다 생각하면 신생아의 경우에는 즉시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신생아가 열이 나서 응급실에 올 경우에는 먼저 여러 가지 발열의 원인이 될 만한 상황이 무엇이 있는지 물어보게 되고요. 대개는 발열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피검사, 소변검사, 뇌척수액 검사 등 많은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3개월 이하 영아에서 열이 있는 경우 약 10%에서 15%에서는 심각한 세균 감염이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생아는 전혀 아파 보이지 않더라도 38도 이상의 열이 있는 경우에 실제로 약 7% 정도는 세균 감염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므로 더 주의해야 합니다. 한밤중에 온몸을 웅크리고 주먹을 꽉 쥔 채 얼굴이 빨개지도록 힘을 주면서 자지러지게 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증상이 주 3일 이상, 최소 1주 이상 지속되면 영아산통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영아산통은 생후 100일 정도까지 지속되는데 그 이후엔 차츰 좋아집니다. 영아산통은 아직 명확한 이유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위와 장, 방광 등이 수축되면서 아기가 불쾌감을 느끼는 건데요. 이럴 때는 품에 안아주거나 배 마사지 등을 통해서 배를 따뜻하게 해주면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치료로도 호전이 없어 병원에 방문한다면 진찰 후 일시적으로 특수한 분유와 유산균을 처방해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런 치료가 모든 아기들에게서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드물지만 이렇게 자지러지게 우는 증상과 괜찮은 증상이 반복되는 경우 장중척증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특히 구토와 혈변이 동반되는 경우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신생아에서 황달은 적혈구에 햄이라는 물질이 대사돼서 생성이 되는 빌리루빈이라는 물질이 성인에 비해서 신생아에서 더 많이 생기고 아이를 키우는 동안 언제가 가장 힘들고 벅찬 시기일까요? 아기가 커가는 시기마다 각각의 고충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말을 못하는 신생아 때가 가장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초보 엄마가 꼭 알아야 할 신생아 응급 상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의 체온은 평균 37도 정도 되지만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아이의 기초 체온이 얼마인지 체크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보통 낮에 잘 놀다가 밤중에 열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떨어진 면역력을 잠자는 사이에 높이는 과정에서 열이 나는 정도는 기저귀나 옷을 걷어주는 정도로도 체온이 내려갑니다. 보통 아이가 열이 나면 미지근한 물로 적신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거나 해열제를 먹여서 열을 내리는데 신생아를 포함한 생후 3개월 이하의 영아에게는 이런 처치에 앞서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다만 즉시 병원에 가기 어렵고 매우 높은 열로 아기가 힘들어할 때에는 타이레놀 시럽이나 좌약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스스로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신생아는 급작스럽게 열이 오르거나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늘 주의해서 관찰을 해야 됩니다.